네, 첫 번째 주제 공개합니다. 이더리움 새로운 도약, 샤펠라 업그레이드입니다. 출금 기능이 추가된다라고 하죠. 이더리움의 상하 에프러스 카펠라, 이름하여 샤펠라 업그레이드가 현지 시간으로 12일 밤, 우리 시간으로는 13일 오전이 되겠네요. 진행이 됩니다. 크립토 생태계에 미치는 파장과 함께 이더리움의 향후 입지까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더리움의 샤펠라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뭐가 달라지는 거길래 이렇게 크립토 업계 관심이 모아지는 건가요? 네, 일단 샤펠라 업그레이드의 가장 큰 달라지는 점은 원래는 이더리움이 지금까지는 스테이킹만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1635만 개 정도의 이더가 비콘 체인에 스테이킹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샤펠라 업그레이드가 끝난 후에는 이것들을 언스테이킹,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예금만 되는 상태였다고 하면 이제 출금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업그레이드를 왜 이렇게 이더리움 진영에서 좀 빨리 진행했는지를 좀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아, 이게 좀 빨리 진행한 편인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딱 요 기능 하나만 놓고 급격하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드포크를 진행한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엮어가지고 좀 한꺼번에 진행을 네, 포크를 그렇죠.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요것만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샤펠라 업그레이드 진행을 한 거네요. 네네. 원래 이 출금이 안 되는 상태의 스테이킹만 되는 것이 이더리움을 좀 증권으로 해석하기에 좀 그럴싸한 논리를 제공한다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이런 얘기들이 미국 어떤 규제 당국, 뭐 정가를 비롯해서 계속 나오기 시작했었고 이더리움 쪽에서 좀 기민하게 대응한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제 뭐 SEC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더리움이 증권이냐 아니냐를 놓고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좀 가열차게 다툴 것으로 그렇죠. 예상이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더리움 입장에서는 숙제를 하나 해결한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뭐 테스트넷 뭐 진행을 해왔고 무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12일 내 현지 시간으로 12일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샤펠라 업그레이드 주변 상황은 다 차치하고 샤펠라 업그레이드 자체만 놓고 보면 스테이킹된 물량을 꺼내서 시장에 팔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1,600만 개가 넘는 물량이다라고 하면 우리 돈으로 약 42조 원 규모 이더리움인데 이론적으로만 보자면 이 규모의 이더리움이 시장에 풀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샤펠라 업그레이드 이후에 크립토 시장에 미치는 영향 두 가지로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당연히 이더리움 가격이겠죠. 자, 업그레이드 이후에 이더리움 가격은 오른다, 업 혹은 내린다, 다운. 물론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이라는 가정이 붙겠습니다. 자, 두 분 한번 표현해 주세요. 업 앤 다운. 네. 표현해 주시면 자, 이더리움 가격 업 앤 다운. 저는 업. 두 분 다 업이구나. 네, 업이니까. 동환 대표님부터 왜 업인가요? 아니, 시장에 풀릴 수 있잖아요. 사실 이제 작년에 물어보셨을 때는 네. 제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었어요. 네. 근데 그 이유는 그러니까 전제 자체를 지금과 같은 상황이 유지된다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네네, 그렇죠. 저는 업인 게 왜냐하면 이 정도의 큰 이벤트 이후에 가격이 떨어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크립토에서 그러니까 무슨 업그레이드든 간에.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가령 비트코인 같은 경우 반감기, 그럼 반감기가 지나면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오릅니다. 네. 왜냐하면 떨어지면 안 돼요. 아니, 그런 안 되는 측면이 좀 것도 있어요. 뭐야? 예. 아니 이게 반감기가 지나면 이 시중에 풀리는 비트코인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네. 당연히 올라야 된다라는 얘기를 사람들이 워낙 많이 했잖아요. 그럼 이더리움은 사실 그런 그 논리 구조로 따지자면 네.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더 큰 거잖아요. 시장에 풀리는 물량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들어가 있는 물량이 들어간 시점이 언제냐,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이득을 받느냐, 그래서 이미 이득을 본 상태다, 뭐 이런 분석 같은 경우도 이렇게 네네. 있어서 사실 이제 팔 유인이 별로 없다, 아.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이 있는데 제가 보는 건 되게 심플한 게 이더리움 입장에서 어쨌든 업그레이드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가격이 떨어지면 안 좋잖아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 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근데 다르죠. 저는 사실 이제 비트코인 가격에 더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가격은 샤펠라 업그레이드보다 비트코인 가격을 비롯한 여러 가지 거시, 네. 경제 흐름에 더 영향을 많이 받을 거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이라는 가정하에서는 업을 업. 택하셨고요. 이사님도 업이에요? 네, 업입니다. 네. 믿어도 돼요? 물론 이제 분석적이겠지만 네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가격 하락이 된다는 거는 초기에 어떤 인출이 수요가 높아져서. 맞아요. 네. 근데 스테이킹을 뺀다고 해서 그거를 파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왜 그쵸? 굳이 빼겠어요? 뭐 팔려고 그럴 빼는 거 수 있죠. 아닌가요? 맡겨둔 돈 일단 받아서 확인하고 기분 한번 좋은 다음에 다시 넣을 수도 있고. 근데 물론 이제 여기서 분석적인 부분을 내면은 어. 먼저 뺄 수 있냐 없냐. 첫 번째. 그거는 빼는 거 아닌가? 뺄 수 있죠. 근데 이제 하루에 락이 걸려 있어요. 아. 네, 2,200개 정도로 출금이 가능하다라고 아. 되어 있고요. 또 이제 그럼 두 번째로는 누가 스테이킹을 했냐. 네네.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POS로 바뀐 다음에 스테이킹을 많이 했지만 이건 이제 후발주자고요. 2020년 12월 달에 선발주자들이 있어요. 이제 스스로 비콘 체인을 통해서 스테이킹을 올린 32개 정도씩 가지고 있는 멋진 부자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은 약간 이른바 약간 뭐 고인물? 그렇죠. 되게 찐 팬들. 그렇죠. 찐 팬들이라서 실제로 그분들이 이자 정도는 뺄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 개수는 가지고 있을 것이다. 아니면 잠깐 뺄 수도 있겠지만 다른 데에 넣어놓든 다른 예치 상품에 넣을 수 있지만 스테이킹에서 그걸 빼서 바로 현금화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후발주자, POS 전환돼서 어떤 부분들 그럼 뭐 세 가지로 보면 코인베이스랑 리도랑 로켓풀로 볼게요. 네네.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업그레이드가 완료되고 24시간 이내 인출 요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코인베이스는? 네, 근데 리도는 5월 중순에 프로토콜이 업데이트되면 그때부터 가능하다. 아, 그러면 리도에다 맡겨두신 분들은 4월 12일 이후에 바로 뺄 수 있는 게 아닌 그렇죠. 거예요? 근데 또 리도에 맡긴 분들이 엄청 많죠. 네네, 가장 네. 많죠. 네, 릭스 스테이킹 때문에. 그 세 번째 이제 로켓풀도 리도처럼 탈중앙화된 네네. 프로토콜인데 여기는 아틀라스 업그레이드라는 걸 또 내부적으로 해서 그게 완료된 다음에 뺀다. 근데 그게 언제쯤이에요? 업그레이드 인정은 아직 일정 나오지 않았어요. 아, 그러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죠. 그럼 실제로 이제 코인베이스 빼고는 뺄 수 있는 여지도 많이 바로 없고 빼기가 어렵네요. 그리고 기존의 선발주자 같은 경우는 안 뺄 수도 있고 네네네. 그리고 세 번째로 기존에 뭐 코스모스나 폴가닥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이 스테이블링이 한 50% 이상 되는데 아, 그러니까 스테이킹된 비중이 스테이킹, 네. 한 절반 정도가 맞습니다. 넘는다. 1,600만 개는 한 15%, 16% 정도밖에 네네네. 안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실제로 이게 시장의 영향은 꽤 제한적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자금이 입금 출금이 좀 자유롭게 되고 원금이 보장돼요. 물론 묶여 있지 않아. 그러면 이자율이 좀 낮겠지만 아, 여기서 사람들이 조금 사실 더. 원금 보장이라고 하면 그 이더리움 개수가 보장이 된다는 아, 것이 맞습니다. 원화환산으로 그 알겠습니다. 원금 보장은 아닙니다. 네, 네, 그런 네, 네. 상품이 있다면은 네. 이걸 더 많이 활용하는 것처럼 개수 보장이 되고 언제든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편의성 때문에 더 많이 이용을 할 것이다. 아, 오히려. 네. 그러니까 야, 내가 이거 언제 찾을 수 있어라고 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스테이킹을 못 맡기던 사람들도 아무 데나 찾을 수 있으니까 야, 기왕 놀면 뭐해. 그냥 여기다 스테이킹 맡겨서 지금 현재 한 보상률이 한 4%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는 보상. 소위 말하는 이게 이자라도 받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건데 그러면 이 샤펠러 업그레이드가 다른 크립토, 그러니까 다른 코인들, 다른 알트 코인들 가격에 미친 영향이 있을까요? 생태계나? 일단은 알트코인은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야 다른 것들이 좀 오르는 그런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묻어가는? 네, 같이 묻어가는 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제가 다른 요소들을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네네.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샤펠라 업그레이드 직후에 이더리움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좀 하락할 수 있을 만한 이벤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이벤트는 조금 이따 들어보고 일단 네. 그러면 우리 이사님도 이 샤펠라 업그레이드가 다른 알트 코인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인 영향이 될 수 있죠. 긍정적, 예를 들어서 너무 묶여있던 자금이다 보니 다른 걸 사고 사실 포트폴리오가 사실 한두 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내가 평소에 보고 있던 예를 들어서 뭐 중국계 코인이 요즘에 뜨는데 내가 묶여있어서 못 샀네. 이래서 이걸 빼고 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더리움 자체의 가격은 있을 수 있지만 시장에 공급량이 더 많아지는 거죠. 네네. 자금이. 그러니까 이걸 유동화가 가능해지니까 유동화를 통해서 다른 코인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으니까 다음 차후에도 호재다. 그리고 가장 큰 호재는 이제 분위기 분위기. 끌고 가는 대장. 그렇죠, 분위기. 네. 저 그러면 아까 이제 이사님이, 대표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던 그 부분. 네. 직후에는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있는 이벤트 때문에 이더리움 가격에 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어떤 부분이 우려가 되시는 건가요? 이건 사실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전반에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요. 네네. 지난주에 이제 미국 재무부에서 그 2023 디파이 불법 금융 위험 평가라고 와. 하는 보고서를 디파에 대해서 아예 불법 금융이라고 정의를 해버린 거예요? 불법 금융이라고 정의를 했다기보다는 불법 금융의 위험이 있는데 있는데. 그걸 우리가 평가했다. 이게 결국 같은 얘기예요. 불법 금융의 위험이 크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고서를 냈고요. 결론이 민간 디파이에도 네네. 그 미국 은행에 준하는
어떤 자금 세탁 방지,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 의무를 적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그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 네네. 우리 FATF라고 부르는데요. FATF 국가들과 함께 규제를 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좀 정리가 되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그럼 만약에 그 재무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너네 디파이 프로토콜도 운영을 해라라고 하면 네.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디파이 프로토콜은 이른바 그 뭐 아직 가이드라인 나오진 않았지만 그렇죠. 그 가이드라인에 지금 맞춰서 운영하는 곳은 없죠. 하나도 없죠. KYC 이른바 그 신원 인증 같은 걸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안 하고 있으니까. 아, 네. 네.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는 이런 디파이 프로토콜들이 다 문을 닫아야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혹은 미국 사용자는 빼고. 빼고 어. 하던가 하던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어. 근데 미국 사용자만 빼지는 게 아니라 네. FATF와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도. 네, 좀 글로벌이 되는 네네네. 거죠. 규제가 글로벌 향 마치 이제 우리 한국 사용자들이 굉장히 좀 싫어하시는 트래블룰처럼 아우, 네. 예, 상당히 까다롭잖아요. 네, 맞아요. 귀찮고. 그리고 이게 잘못 좀 대응을 미리 안 하면 상당히 낭패를 겪는 경우가 많거든요. 돈이 묶여가지고. 네네. 그래서 디파이 사용할 때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고 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디파이가 상당히 좀 위축될 수 있죠. 와, 사실 연초에 뭔가 아비트럼을 비롯해서 레이어 2 프로토콜이 뜨면서 디파이 일종의 저는 약간 붐이 있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한번 또 규제 때문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를 표시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그 아비트럼을 비롯한 레이어 2로는 돈이 모이고 있어요. TVL이라고 하죠. 토탈 락드 밸류라고 해가지고 뭐 예치금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사상 최대를 경신하면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 규제 리스크는 이제 벗어나서 그냥 레이어 2가 일종의 이더리움을 어쨌든 사용성을 개선하다 보니까 여기로 돈이 몰리는 건데 이렇게 몰려도 괜찮은 건가요? 너무 좋은 일이죠. 네. 실제로 레이어 2의 이제 암호화폐 락업 예치금 TVL이라고 네. 합니다. 그게 91억 달러까지 와. 경신했고요. 한국 돈으로 12조 30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레이어 2도 사실은 이 상하이 업그레이드의 매우 주요한 숨은 수혜자로 좀 보여져요. 근데 이번에 그 업그레이드에서 레이어 2의 체인 수수료가 인하되는 게 포함돼 있고.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레이어 2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또 레이어 1을 잠깐 짚고 가야 되는데 네네. 실제 레이어 1이 기존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러니까 레이어 2가 생기면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1이 됐죠. 근데 1의 전쟁에서는 우리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거야 라면서 수많은 이제 코인들이 나왔지만 결국은 그들의 승자로 네. 끝났고 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싸움의 불꽃이 레이어 2로 이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처럼 금융 쪽에 포커싱 된 것보다 이더리움처럼 네트워킹에 포커싱 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좀 더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NFT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이 또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사용하다 보니 너무 느려지고 너무 수수료가 비싸진 거예요. 맞아요. 아시겠지만 뭐 NFT 몇 개 샀더니 갑자기 어우, 돈 몇십만 원 훅 날아가는 거 일도 아니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것도 여전히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방해 요소가 됐고 그러다 보니 이번에 이제 레이어 2의 트렌드는 기존에 이제 다른 블록체인에서 검증을 하고 충분히 일을 한 다음에 기존 레이어 1에 그냥 기록만 하는 네네네. 형태로 이제 이더리움의 신뢰도는 가져가면서 속도는 빨리 그런 부분들이 이제 폴리곤 옵티미즘 뭐 이런 아비트럼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실제로 되게 많이 뭐 나이키라든지 메타, 스타벅스 이런 데서 많이 쓰이고 있고 이제 앞으로 레이어 2가 많이 주목받을 거고 네네. 그러면서 이더리움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수수료가 낮아지면 아마 더 좋은 그림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쨌든 체인의 발전은 있습니다만은 이 체인과 이 크립토와 그다음에 웹2라고 해야 되나요? 이 현 전통 금융과 만나는 그 지점에서 금융당국의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자금 세탁이나 테러 부분에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요. 그래서 아마 웹2적인 요소를 이 디파이 쪽에도 적용시킬 것 같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리스크 요인은 언제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규제의 압박이 디파이 토큰 가격이나 이더리움 가격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정도는 숙지하시고요. 사건이 터졌을 때, 이벤트가 생겼을 때 대응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